자, 강사가 이제 팝업창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팝업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팝업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LLM한테 부탁하면 팝업창 구현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팝업창의 이제 디자인에 주목을 한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팝업창의 디자인을 이제 구현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팝업창 같은 경우 디자인은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팝업창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로 대체를 해가지고 나오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팝업창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런 이미지 보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한다? 팝업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팝업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오늘 그만 보기 뭐 닫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뭐 이 안에 내용물을 내가 이제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이제 보여줄 팝업 형식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CSS 같은 경우는 SCSS 선택해서 작업할 거고, 그 다음에 강사가 그냥 필요한 것들만 좀 몇 개를 가져올게요. 준비하기 위해서. 테일인드 반영할 거고요. 테일인드 불러오기 이런 식으로 좀 써주고요. 그 다음에 폰트썸 불러오기라 해서 폰트썸 쓸 일은 없는데 그냥 이제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폰트 어썸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jQuery도 마찬가지예요.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도 뭐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jQuery 불러오기까지. 그 다음에 눈누 들어가서 폰트 좀 가져올게요. 저는 그냥 지마크 산스를 좀 쓰겠습니다. 지마크 산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1.3이라고 이제 좀 줘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글자 간의 간격이 좀 벌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주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로렘이라고 그냥 써볼까요? 테스트 읽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라인에이트를 이제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줘서 조금 이제 좁히는 거죠. 행간을 이제 낮추는 거죠. 얘는 이제 밑줄이죠. 밑줄. 그래서 이렇게 줘야지만 살짝 떨어진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난 거예요. 기본적인 준비.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뭐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테일인드랑 그 다음에 이제 뭐 SCSS를 이용해서도 작업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제일 바깥쪽에다가 강사는 팝업이라 쓸까? 팝업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div 팝업 컨텐츠 div에서 팝업에 헤더라 쓸까? 팝업 헤더. 그 다음에 부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머리하고 이제 바닥 부분을 이제 나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팝업 창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구현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포지션 픽스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인셋 그러니까 인셋 0 주면 이게 레프트 라이트 이게 뭐냐면 인셋 0이 레프트 라이트 바텀 0이거든요. 레프트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0을 주는 거예요. 인슬. 자, 그 다음에 여기다 RGB 써서 0,0,0,1 쓰면 이건 이제 뭐예요? 검정이죠. 근데 여기다가 0.3 이렇게 쓰게 되면 연하게,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팝업 컨텐츠가 있는데 얘를 가운데로 보낼 겁니다.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저스트 컨텐츠 센터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자, 그러면 팝업 컨텐츠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라고 쓰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보더 레디우스는 1.3 REM이라고 일단 써주고, 너비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500픽셀 쓰고 높이도 500픽셀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팝업으로서의 역할이 얘예요. 이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일반적인 그냥 이제 너비 값 이렇게 줘버리면 이제 화면이 제대로 안 주니까 맥스 위스라고 줄게요. 맥스 위스. 그러니까 최대 너비인 거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너비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죠? 너비 100%. 자, 너비 100% 주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최대 너비는 500픽셀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화면을 줄 때 뭐 이렇게 이제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팝업창 자체가 뭐 나중에 이제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뭐 간격을 살짝 줘도 되는 거죠. 했을 때 여기다가 마진 라인을 1.2R 패딩을 줘야겠구나. 안쪽. 자, 됐어요.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파업 전개가 되는 거죠. 720이랄까. 됐어요. 자,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업창이 나왔죠. 그럼 이제 팝업 헤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이제 팝업 제목이 이제 들어가겠죠. 팝업 제목. 그렇죠? 여기 H2라고 쓸 거고, 클래스라고 쓴 다음에 얘는 팝업 타이틀이라고 쓸게요. 팝업의 타이틀. 아니면 그냥 타이틀이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팝업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폰트 볼드라 쓸까요? 굵어지고 보더 D 그레이 200 정도 피다이사 해가지고 패딩 좀 주면 얘가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죠? 뭐 글자 가운데를 가지고 뭐 텍스트 센터라고 써도 되고요. 그러면 글자가 가운데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현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X 버튼을 뭐 구현하겠다, 파워창을 보게 되면 이 파워창 안에 X 버튼이 여기 이제 우측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하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닫기 버튼이. 그러니까 닫기 버튼은 이제 여기다 넣어도 되고 밑에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디다 넣던 거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DIV를 쓰고 팝업에 저는 BTM 클로즈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버튼이라고만 쓸까요? 버튼.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X 버튼을 이제 만들어도 되고 구현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W4H4라고 쓰고 보더 레드 200이라 써볼게요. 보더 1 이렇게. 너무 작죠? 여기 보면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40이라 할까요? 40 10배로 좀 키워볼게요. 이건 또 너무 크다. 자, 요걸 말하는 거예요. 보더 레드 500 해서 조금 진하게. 자, 여기다가 이제 X표를 넣을 건데, 저는 이 우측 끝에 배치를 시키고 싶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뭐 텍스처 라인 센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헤더 앞에 보더 바텀 자체를 예약해 주지 말고 감싸고 있는 헤더한테 주면 되고, 여기다가는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시면 어차피 좌우 배치 되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하나를 이제 우측 끝으로 이제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 녀석한테 이제 마진 레프트 오토 이제 주셔도 되고요. 그럼 어차피 우측 끝으로 가잖아요. 마진 레프트 오토 주.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플렉스의 자식이기 때문에 가운데로는 안 가죠. 게다가 BJ 레드 307에 보면 굉장히 이제 좁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사용한 나머지 공간을 얘한테 부여하겠다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플렉스 그로우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글자를 가운데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뭐 얘를 가운데로 어쨌든 정중앙으로 보내고 얘는 위로 올리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플렉스를 안 줘도 돼요. 플렉스를 차라리 안 주고 당연히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니면 여기다가 아예 포지션 렐라티브를 여기다가 렐라티브를 부여하시고 이 팝업 BTN 클로즈라는 요 녀석 있죠? 여기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얘가 지금 여기 렐라티브 되어 있기 때문에 탑 0 주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여기다가 10%라 써볼까요? 6%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줘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X표가 이제 여기에 위치한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DIV를 2개를 만들 건데 뭐 할 거냐면 클래스 W 풀 H 높이는 그냥 5라고 써볼게요. BG 블랙이라고 쓰고요. 5니까 너무 큰가? H1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앱솔루트를 부여할 겁니다. 앱솔루트. 자,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H5라고 줘. H5.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의 위치를 좀 잡아줄 건데 지금 DIV잖아요. DIV.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DIV들한테 탑을 그냥 40% 정도만 부여하면 얘네들이 솔직히 가운데로 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만 해주면 되냐면 둘 다 어차피 앱솔루트잖아요. 돌리면 돼요. 자, 트랜스폼이라 쓰고 로테이트라는 게 있는데 제가 180D 디그리 트랜스폼 로테이트. 자, 이것도 왜 안 돌아갈까요? 트랜스폼 회전
마이너스 180 디그리가 아니라 45 있죠. 죄송해요. 자, 그럼 돌아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머지 것들 라스트 차일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5 디그리 해가지고 돌려버리면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 두꺼워서 그래요. 한 이 정도 할까요? 됐죠? 그럼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닫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커서 포인터 정도만 두어주고요. 뭐 너무 이제 삐죽한 것 같다 하면 여기 DIV들한테 보더 레디우스를 한 0.8 RM이라 써볼까요? 살짝 이렇게 둥그러져. 그럼 얘 클릭하면 이제 닫히는 그런 형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팝업한테 오버플로우를 줘서 얘를 이제 벗어나는 녀석들을 좀 자르려 버릴게요. 얘 여기다 말고 팝업 컨텐츠 얘를 벗어나는 녀석들한테 좀 잘라내. 그래야지 이제 둥글게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의 디자인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색상 레드 칠해놓은 거는 빼주면 어떻게 나와요?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레드가 많이 칠해져 있으면 여기도 레드 빼면 여기 플렉스 그로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줘도 돼요. 이렇게만 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보더 칠해놓은 게 있는데 보더 3 빼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여기 높이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높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줄이면 얘네들이 얇아져. 높이는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너비 자체가 이제 풀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버튼 요 녀석의 사이즈를 줄이면 돼요. 파워 BTN 클로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BTN 클로즈. 여기다가 이제 수직 정렬을 시키려면 레프트 50% 주고 트랜스폼 탑 50%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x y축을 마이너스 50%만 되겠죠. 그러면 알아서 이제 정렬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x표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